최근 중국 선박이 서해 한복판에서 폭발해 두 동강 나자 중국 조선 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와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중국 유조선이 또 폭발해 국제사회가 뜨거운데요. 중국 선박이 폭발할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따르면 흑사 핵 폭발을 연상케 했다고 증언했는데 논란의 영상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자 그 증언이 거짓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중국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스 리서치는 믿기 힘든 통계 자료를 공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조선소들이 한국의 조선소를 제치고 수주 1위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 조선업계의 지난해 수주 실적은 289척 1627만 CGT로 전 세계 발주 물량의 38%를 차지하며 2018년에 기록한 38% 이후 최대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중국이 엄청난 자본력을 앞세워 한 해 728척 2082만 CGT를 수주하며 점유율 48%로 수주 1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부가 친환경 선박 분야의 발주가 많았고 해당 분야에서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약진한 결과로 평가했지만 전체 점유율에서 뒤처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게 조선 강국 타이틀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 꿈도 잠시 현재 중국이 만든 선박들의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서해 한반도 인근 앞바다에서 중국 유조선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일주일 만에 태국에서 중국이 만든 유조선이 또다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국 선박을 구매한 선사들의 신음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유명 언론 방콕포스트와 외신에 따르면 오전 9시께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사무송크람주 무앙 지역 매클론강 어귀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배에 부서진 파편들이 주변으로 날아갔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폭발로 인해 선박의 상갑판이 통으로 뜯겨나면서 수십 미터를 떠올랐다가 바다에 떨어졌는데요. 또한 폭발 충격파 때문에 선교가 크게 요동치면서 당시 폭발 위력을 가늠케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근접해서 찍힌 영상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선박의 전방부에서 먼저 폭발이 일어났고 연이어 폭발이 뒤로 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배에는 16명의 선원이 탑승했으며 폭발로 최소 3명이 운명을 달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7명이 폭발로 인해 실종됐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항구 인부들은 폭발로 인해 큰일을 겪을 뻔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요. 현장에 있던 항구 인부의 말에 따르면 마치 배에서 핵폭탄이 터진 듯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는데 운명을 달리한 중국 선원이 500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을 정도로 그 폭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반경 수 킬로미터 지역에서도 중국 유조선의 폭발음이 들렸고 시꺼먼 연기가 치솟았으며 사고 항구 인근 주택들의 유리창이 깨지는 대참사가 일어나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태국 소방차 4대, 소방정 2척 등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며 태국 소방당국은 약 3시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태국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서 사고를 당한 중국 선박의 재화 중량 톤수는 무려 6,500톤이었으며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밝혔는데요. 선체를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누유된 연료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보수 작업을 위해 유조선 탱크는 비워진 상태여서 더 큰 불상사를 면했지만 선박에서 폭발을 일으킬 정도로 연료와 유증기가 샌다는 것은 중국 조선 기술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해외에서 자국 선박이 폭발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보도했지만 폭발이 발생한 유조선에 대해서는 국적이나 선사, 건조한 조선소에 대해 별반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사기 행태가 밝혀져 더욱 그런데요. 태국 현지 언론과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배는 스무스 C22호로 태국의 한 선사가 구입해 유조선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선박의 사고에 대해 자신들의 과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박의 이전 이름은 챙신 1호로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중국산이죠. 중국 푸젠성의 조선소에서 2018년 10월에 건조된 배로서 5년도 되지 않은 신형에 속하는 선박인데요. 설령도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정기 점검 중 폭발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도 중국산 선박이 서해에서 두동강이 나버리는 사고가 발생해 중국 선박에 대한 신뢰가 날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는 중국 선박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중국의 명성이야 어찌됐든 수천억에 가까운 피해를 본 태국 선사는 선원들의 장례비, 치료비, 그리고 유족들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모든 선사들은 혹시 모를 엄청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놓죠. 때문에 태국 선사도 피해를 만회하려고 들어놓은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갑자기 사고 유조선에 IMO 번호를 취소해버린 것인데요. 이유는 사고 선박의 선령이 잘못돼 고유식별 번호가 잘못 발급됐다는 것입니다. 사고 선박은 중국 기업이 태국 선사에 팔 때 2018년에 건조된 선박이라고 했지만 조사 결과 1986년에 건조된 고령의 선박으로 밝혀졌으며 중국은 태국 선사에 비싸게 팔 심산으로 문서를 위조해 완전히 신형 선박인 양 사기를 친 것입니다. 202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선박은 신원 세탁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IMO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실마리가 드러나 발각된 것이죠. 중국의 이런 사기 행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중국의 신형 선박들이 사실 구형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 당국은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도입한 선박들이 유독 바다 위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것만 보더라도 조사 당국의 주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운업계에서는 중국산 중고선은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중국산 중고선의 거래 성사율은 12%로 이마저도 엄청난 감가를 감행하지 않고서는 중고거래가 힘든데요. 얼마 전에는 중국산 중고선 거래가 4%대로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중고선은 한국산 중고선에 비해 연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품질에서도 많은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중고선 시장에서는 정평이 나 있죠. 이런 것들은 새로 건조되는 선박 발주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중고선 시장에서 중국 선박의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선박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중국에 발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 취소를 하는 선주들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최대 민간 조선소인 용성조선 역시 선박의 계약 해지가 증가했는데 계약이 해지된 선박은 29척에 달한 적이 있으며 이후로 선박 수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쯔장조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양쯔장조선은 최소 14척의 벌크선이 계약 해지됐으며 인도 거절된 선박을 자국 선사들이 미수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죠. 문제는 밖에서 새는 바가지는 안에서도 샌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특유의 하자는 중국에서 사용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요. 얼마 전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 앞바다에서 유조선 한 척이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유조선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엄청난 폭발 사고였죠. 중국 당국은 구조선을 급파하여 배에 갇혀있던 선원 17명 가운데 15명을 구조하였으나 2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지만 유조선이 충돌이나 좌초되지 않고 폭발했다는 점에서 유조선 자체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고가 앞서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산둥성 웨이아이 해역에서 중국 유조선이 통제불능 상태가 돼 전복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 중국 유조선에는 13명의 선원이 승선한 상태였으며 당시 현장에 바람과 파도가 심해지자 유조선이 꼼짝하지 못해 긴급히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이죠. 신고를 받은 베이하이 구조국은 구조선박을 급히 파견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중국 배는 심한 풍랑에 금방이라도 복원력을 잃고 뒤집힐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조난됐던 중국 선박은 24시간 만에 구조됐고 안전해역으로 견인하는 데 성공하며 13명의 선원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최신 선박들이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계속 폭발사고와 조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중국 조선소가 부족한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만 가져오고자 박자고 문제가 많은 배들을 붕어빵처럼 찍어내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신뢰는 계속 추락할 예정이며 더 비싸지만 높은 기술력으로 건조되는 한국 선박을 구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탄탄한 한국 조선 산업이 더욱 주목받을 예정인데요. 언제나 발전하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한국 조선 산업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